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장 공략을 갑니다. 일발장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마켓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3%대 급등을 해서 15만 전자, 15만 4천 원이고요. 하이닉스도 4%대 가까이 가면서 76만 9천, 이제 77만 닉스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예상했던 50만 차를 어제 그냥 넘어버렸죠. 또 4.3%, 57만 현대차입니다. 지금 이 세 종목만 놓고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5,000피를 바로 찍을 것도 같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한 1.98%, 뭐 한 2% 정도만 올라주면 바로 5,00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주도 나름 괜찮고요. 시총 상위, 뭐 로봇주도 괜찮고 시총 상위대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조선도 1, 2%대 버텨주고 있고 조심스럽지만 오늘 개장과 함께 5,000피 한번 찍는 모습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입니다. 네. 그냥 타고난 장사꾼이고 이제 시장을 그냥 손에 자기가 이제 주무를 줄 아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긴장되게 하고 내가 폭탄 발언할 거다 딱 기다려라 뭐 우리 뭐 무력 게임 뭘 하다가 연설과 함께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꿔 꼈습니다. 큰 틀의 합의가 됐다. 군사 옵션은 원래부터 없었다. 네. 관세 다 철회해야 한다. 탁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또 탁구 트레이드가 이번에도 좀 주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어제 연설에서도 충분히 네. 확인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제 군사 옵션을 쓸 그렇죠. 거냐 말 거냐. 실제로 막 백악관 쪽에서 일부러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흘렸던 것 같아요. 긴장감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 옵션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 나토 동맹국이잖아요, 핀란드는. 근데 이제 나토 동맹국들이 주둔해 있는 그린란드에 과연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쓴다? 네.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않았었다라는 걸 그렇죠. 네. 어저께 이제 명확히 밝히면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됐고 관세도 어쨌든 2월 1일부로 이제 10% 부과하려고 했던 걸 관세도 바로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하고 그린란드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건설적인 어떤 협상의 틀을 만들었다. 진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걱정했었던 그런 이제 우려들은 어제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어찌 보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우려를 했는데 상당히 좀 빠르게 해소되는 국면이고 아무튼 뭐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령에 편입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은 여전히 이제 지속이 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제 옵션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속내는 정말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령에 이제 편입하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그 이슈를 좀 띄우면서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핀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찬성할 수 네. 없는 거고 덴마크도요. 유럽의 이제 주요 네.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절대 이제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치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뭐 증시는 오늘 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다 1% 넘게 급등을 했고 증시가 뭐 2배 올라갈 거라고 그랬고 지금 뭐 비트코인도 반등했고 채권도 주식도 반등했고 네. 채권도 이제 네.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채권 가격 올랐고 국채금리는 떨어졌고 떨어지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이제 빠르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켠에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오늘은 투자 심리가 이제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우 5만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준호 매니저 이 다우 5만 얘기하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5천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5만 5천. 오늘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5천을 찍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맞습니다. 5%대 프리 급등입니다. 기준이면 찍어야 네, 돼요. 프리 기준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현대차 50만, 삼성전자 15만, 하이닉스 77만이었었는데 지금 네. 현대차가 완전히 넘어섰고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넘어서서 이미 된 것 같거든요. 5,000피가. 오늘 이제 상징적으로 5천 한번 찍을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높다고 보고 있는 게 삼성 SK 하이닉스가 지금 프리에서 3% 이상 상승 나와주고 있고 시총 3위인 현대차까지도 이제 5%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장중에 5천선은 무난하게 돌파를 하고 찍고 나서 이제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이제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지가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어떤 강세가 굉장히 매서운 게 이제는 뭐 현대차가 거의 뭐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어떤 라이벌,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또 옵티머스와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곳은 결국 보슨 다이맥스,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장 평가가 지배적으로 적용되면서 지금 막 목표가가 막 80만 원, 막 100만 원까지 막 지금 이때 제시가 얘기해야 돼요.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가 오늘 코스피의 어떤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까지도 강하게 상승을 놔줬고 특히 메모리 어떤 쇼티지와 본격적인 이제 업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간밤에 이제 뭐 샌디스크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일제히 다 시세가 구출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제 사실상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으로 살짝 이제 숨고르게 했던 부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세와 투심 회복과 환율 안정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면 오늘은 뭐 5천사는 그냥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4.55%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영민 매니저. 네. 필반나가 3% 가면서 또 미지의 영역으로도 날아갔고요. 네. AMD 또 인텔, 마이크론 다 폭등입니다. CPU 쪽 라인들, PC CPU, 서버용 CPU 다 동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웃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한 게 우리 날짜로 이제 12월 17일 정도였었는데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이제 종가가 221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390달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2달 만에. 두 달도 안 어마어마하게 됐죠. 지금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예.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이크론은 3등이에요. 3등. 근데 3등인데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높다라는 건 도저히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순서대로 이제 제가 다 재평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의 이제 밸류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8만 원, 20만 원 가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1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그렇죠. 흐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뜨거운 이유는 결국은 업황에 대한 이슈 때문이죠. 다보스 포럼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젠슨 왕도 갔단 말이에요. 젠슨 왕 CEO가 또 AI 절대 버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했죠. 강조를 네, 좀 네. 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와 같은 이런 메모리 또 네. 저장 장치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선단 공정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왈 이제 2나노 공정에서 이제 인텔 이 칩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인텔도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화끈하게 또 상승한 종목이 인텔이에요. 인텔이요. 12%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메모리 쪽과 시스템 쪽, AI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다 오늘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단 저는 중기 관점으로 삼성전자는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네. SK 하이닉스는 일단 1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의 목표가를 충분히 좀 설정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요 구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좀 속도 조절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도 14만 원 뚫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이 진행된 거고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계를 한 단계씩 좀 올려갈 때마다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은 분명히 좀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 그 어떤 외부 악재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가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금 프리의 움직임을 보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또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행이에요. 있기 때문에 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주요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AI 반도체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1분기 기준으로 18만 전자? 네. 한 1분기, 석 달 네. 기준으로요. 네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4월에 아마 1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쏠 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이닉스도 지금 77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호 매니저의 일발을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로봇 한번 볼까요? 로봇도 지금 또 신났어요. 어제 예. 애프터에서 워낙 강해가지고 맞아요. 애프터에서 오른 것만큼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땡겨 올리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어제 애프터 때 좀 전화를 할까 준호 매니저한테 이게 또 왜 이러냐 이런 네. 건데 지금 뭐 또 그러네요. 로봇인가요? 오늘 어디로 일발을 갈까요? 뭐 올해 제 시장 키워드가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동안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뭐 차로 변경, 뭐 피자전, 뭐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다 만들어가면서 로봇이 올해 한 해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읽고 그 사이클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올해는 그냥 피지컬 AI다 보니까 로봇 섹터 안에서만 우리가 포트를 중심으로 해왔다면은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대내의 변수도 무관하게 정말 매일 정말 행복한 정말 대박 중에 대박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로봇주들은 지금 현대차가 이제 확실히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자와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쏠려버리면 그 외에 이제 소부장단은 약간은 그 대형주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로봇은 현대차가 어떤 움직이면은 전체적인 이제 하위단, 밑단의 이제 로봇주들까지 다 수급이 확산되면서 왜 그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네. 나아지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밸류체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대차가 결국 이제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결국 이제 자동화율을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현대차가 가장 이제 선도 기업이고 그 현대차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다 같이 따라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밸류체인 거기다가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포스코 밸류체인, 뭐 두산 그리고 또 이제 뭐 한화 그리고 뭐 국내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국내 대기업에서 이제 올해 어떤 가장 큰 신성장 동력이 결국 로봇으로 다 천명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과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로봇에서 패권 전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뭐 젠스당 CEO를 비롯해서 뭐 일론 머스크 모든 빅테크 CEO들도 지금 AI 칩 다음에는 로봇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상태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이제 강한 매수세. 다만 이제 지금은 저는 1차 시세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2차 시세는 로봇으로 진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승은 어떤 기대감으로 1차 시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로봇 섹터 그리고 뭐 큐렉소나 의류 로봇까지도 지금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로봇 쪽은 우리가 올해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봐야 되는 테마단이 아니라 하나의 큰 섹터로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섹터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이 오래 갔기 때문에 네. 소부장들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다 따먹는데 로봇은 이제 시작이니까 대장도 대장이지만 막 하나씩 밑에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SL이 상한가를 맞습니다. 찍고 밑에 단도 함께 가는 게 이제 로봇이다. 첫 시작이니까 맞아요. 밑에 단까지도 훈풍이 내려온다. 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발은 오늘의 일발도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섹터와 이제 반도체든 뭐든 가져와도 항상 로봇이 묻어 있는 종목을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큐렉소의 좀 후속주로 고영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수술용 로봇 쪽에서는 이제 큐렉소와 고영이 국내에서 이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고영을 들고 온 이유는 실제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도 수급이 확산되는 날이 된다면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에서는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3D 납 도포 검사 장비인 지금 SPI와 그리고 3D 부품 실장 장비인 AOI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멘스 같은 글로벌 3,400여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확산과 그리고 결국 AI 서버용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급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고영이 작년 4분기에 이제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어떤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의 어떤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피지컬 AI와 온디바이스 AI 해다 보니까 3D 검사 장비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빅테크 기업들과 추가 공급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올해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을 봐도 고영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했던 발언, 아무리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괴짜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발언들은 정말 명확하고 정말 이제 성견지명이 정말 훌륭하잖아요. 예전에 변압기 쇼티지부터 예언을 했고 실제로 지금 이제 3년 안에 이제 외과 의사는 휴머노id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의 말이 3년 안에 대체될 거라 보고 있지는 않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봐도 휴머노id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 수준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제 아무리 뛰어난 의료진이라도 뭐 전날의 컨디션이랬다 예를 수술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약간의 뭔가 손떨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건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휴머노id 로봇이 외과 의사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술을 좀 이제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올해 매출의 어떤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수술용 로봇 쪽에서는 국내에선 큐렉소와 그리고 이제 고용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카이메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AI 기반 플랫폼인 KS 마트를 통해서 지금 뭐 뇌전증이라든지 파킨슨병 그리고 뇌종양 관련된 고난이도 이제 뇌수술 로봇 관련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FDA로부터 지금 이제 고형의 뇌수술 로봇이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한 대가 작년 7월 달에 출회가 돼서 지금 이제 수술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신경외과 5곳과 지금 납품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안에 또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뇌수술 로봇 지금 이제 지니언트 크레니얼이 지금 이제 그게 카이메로의 후속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인허가를 좀 획득했다는 소식도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전일 좀 큰 시세가 분출했던 부분들도 이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한미일 지금 이제 합산해서 한 20대 정도 납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실제로 의료 로봇 관련된 이제 매출은 2분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3D 검사 장비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 관련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과 그리고 미국 내 본격적인 판매 확대가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고용이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에 큐렉소의 후속주로 고용 탑픽점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카이메로 잘 알고 계시는데 일론 머스크도 3년 내에 이제 외과 의사를 다 대체한다고 하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그냥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라 AI 기반 플랫폼으로 바뀌어갑니다. 로봇 수술 자체를 AI가 주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바꿔간다는 점이 있어서 AI와 로봇 같은 두 가지의 테마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한 5.5% 정도가 상승을 해 있거든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지금 3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 3600원인데요. 이제 3만 원 정도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그럼? 네, 매수가를 한 3만 원 정도에다 걸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사실 반도체 섹터 로봇 전반적인 어떤 이제 상승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를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일단 36,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뇌수술 로봇 이제 AI 플랫폼으로 가는 카이메로의 고용 준호 매니저 일발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부품주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7%대로 달리고 있고요. 글로비스가 12%대, 오토에버가 7%대, 현대위아도 5%대 라인들이 쭉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기아 모비스도 3% 이상이고 저희 이제 저기 태그에 자동차 부품주로 아마 뒤따라오는데 제목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봇 부품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SL도 오늘 또 10%대가량 급등을 합니다. 성우아이텍 또 서현이와 HL만도 여기 라인들이 쫙쫙 다 시세를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다 차가 아니죠. 로봇으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정통 로봇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통 로봇 쪽에서는 에브리봇이 2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젠 RM도 6%대, 뭐 KNR, 클로벌, CS 다 4%, 5%대 지금 함께 나가고 있어서 일단 준호 매니저는 시작엔 조금 더 신규 포지션은 따라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원하면 시세를 뿜고 약간 윗꼬리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그 전략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000P도 기대하고 저희도 뭐 빵빠레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어제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특히 더 우울했던 게 알테오젠 때문이기도 한데요. 글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몇 개 좀 볼까요? 해피해피님이 안녕하세요, 영민 매니저님. 알테오젠 중 바이오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급 부탁드립니다. 우리 YS킴님도 알테오젠 로열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GSK 계약으로 할로와의 자임 소송 이슈가 없어진 게 더 좋지 않나. 어제 잘 받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22% 급락 나올 때 네. 일선 증권사 영업 창구에도 이게 20%를 뺄 일인가 그렇죠. 이런 질문들 많이 했고 고객들한테 뭐 많이 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160만 줄 어제 우리가 받았거든요, 개인이.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사실은 어제 뭐 악재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제 GSK 작은 거. 쪽에 어쨌든 기술 이전을 했는데 금액이 약간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치에 작은 거. 좀 못 미쳤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악재였죠. 머크의 이제 키트로다 SC, 이제 키트로다 큐렉스로 지금 출시가 됐죠. 키트로다 큐렉스에 대한 어떤 로얄티가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한 3.5% 네. 혹은 뭐 4, 5%요 정도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머크사의 이제 작년 3분기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이제 2%로 이제 책정이 좀 되어 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냥 막 주가가 이제 네. 급하게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안 팔았어요. 기관들이 170만 주를 넘게 어제 네. 팔았거든요. 기관이었죠. 애프터마켓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토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기관들이 이렇게 무지성 이제 매도를 한 게 뭐 알테오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알테오젠 주가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좀 면밀하게 좀 해드렸으니까 네. 어제 이제 공개 방송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왜 하필 어제 기관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내동매매를 하면서 물량을 집어 던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코스닥 150의 리밸런싱을 어제 그참에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스닥 150에 지금 알테오젠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분기 안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할 거니까 언젠가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참에 어제 이제 기관들은 악재가 나온 김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다시 포트에 담으면 되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악재 나온 김에 이제 기관들이 조금 이제 감인 반응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매도랑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공매도도 사실 코스닥 150을 이제 추정하는 이제 공매도 수급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공매도도 사실상 어쨌든 알테오젠이 시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기 전에 공매도를 다 상환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를 최대한 밀어내고 숏포지션을 잡아놓고 최대한 밀어내고 커버링을 해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악재에 굉장히 좀 감인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저께 GSK와의 이제 기술 이전은 정말 명백한 호재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진페리가 이제 막 뜨고 있는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사실 매출이 뭐 연간 90% 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2조 향후에는 더 이제 높은 매출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매출이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 규모가 이제 4,200억 정도, 계약금이 300억 정도 책정됐다는 거. 특히 또 알테오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과거에는 이제 마일스톤에 치중되어 있는 전체 계약 규모에 이제 또 집중한 계약 딜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속을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알테오젠은 상업화된 품목을 3개나 지금 보유하고 있고 네. 속속 이제 상업화되는 이제 품목들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결국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향후에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마일스톤보다는 로얄티를 많이 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에서 6% 정도 이제 높은 로얄티를 좀 받으면서 전체 이제 계약 규모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이런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GSK와의 딜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할로자임과 그게 크죠. 같이 협업을 예, 하는 예, 기업이었는데 GSK가 알테오젠을 또 선택했다라는 거. 특허와 관련된 논란을 완전히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키투르다 SC에 대한 로얄티 비율도 이거는 계약 내용을 모두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알테오젠이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바로 해명을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계약 자체가 처음에는 비독점적인 이제 권리 계약이 체결됐다가 2024년도에 독점적인 품목에 대한 독점 권리 계약으로 체결이 되면서 마일스톤이 총액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그 마일스톤을 다 수령하고 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반영구적으로 지금 2%의 로열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는 게 ALT B4의 특허가 보장되는 2043년까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2043년까지 큐트르다 큐렉스에서 이제 큐렉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의 이제 로열티를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이제 현금 흐름의 안정적인 이제 확보 기간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보통 한 10년 정도를 이제 예상하는데 18년 동안 18년.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상당 부분의 이제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사실 어저께 이제 기관들의 무지성 매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저께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그냥 리밸런싱을 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매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저께 이제 악재가 나온 김에 다 털어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 세 가지 포인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어제 과도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170만 주 가까이를 투매했나?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이전하니까 그 전에 리밸런싱을 참아서 네. 요때 한번 물량을 다 털어냈다, 좀 비워냈다. 그리고 공매도들도 요참에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에 겸사겸사 삼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머크 말고 GSK 계약, 여기 좀 의미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할로자임 소송의 당사자니까 걔가 받았으면 이제 할로젠 그렇습니다. 소송의 악재도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2%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기간이 이제 10년에서 18년으로 네. 받는 기간, 수급 기간이 늘어난 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이라고 쳐요. 문제는 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ABL 바이오, 펩트론, 또 리가캠 다 맞았단 말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전혀 오늘? 관계없는 제약바이오 네. 기업들까지 다 빠졌잖아요. 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ETF의 또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알테오젠이 거의 모든 바이오 ETF에 다 편입이 되어 있는데 어제 바이오 ETF가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 가까이 다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ETF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투매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알테오젠하고 전혀 무관한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례로 어제 메지온이라는 기업은 나 혼자 그냥 주가가 승승장구하면서 10만 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지온은 지금 주요 바이오 ETF에 거의 편입이 안 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은 3조가 지금 넘어가는데 왜죠? ETF에 편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을 그냥 다 피해간 거예요. 근데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나 올릭스나 이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바이오 ETF에 편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ETF가 또 결국 알테오젠의 영향에서 이제 파급된 거죠.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락하니까 ETF에 대한 투매가 나오고 그 투매가 나오니까 ETF에 편입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 같이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은 뭐 논란이 남아있다라고 차차 하더라도 네. 나머지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요. 기업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ABL 바이오를 포함한 이제 주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은 워낙 시장이 이제 자동차나 또 로봇, 뭐 반도체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성장 섹터 종목들은 순환매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차례가 왔을 때는 굉장한 이제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는. 사실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거의 작년 4분기, 3분기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어저께 알테오젠의 악재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급락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좀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알테오젠 외에 K바이오주들 또 동반 급락에는 이제 ETF, 바이오 ETF들 때문에 어쨌든 떨어지면 자산운용사들이 그렇죠. 기계적으로 같이 알고리즘 팔게 매도를 되니까. 하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바이오와 알테오젠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2차 전지줄까지도 지금 함께 훈풍이 불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스, 또 한농화성, 이슈스펠트 케미컬 이 친구들도 뭐 5%,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로봇은 여전하고요. 저 중에서 리뷰를 준비했던 큐렉소가 또 특징 주교로 함께 있네요. 큐렉소는 지금 얼마가 오른 겁니까? 지금 16%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리뷰 네. 겸 특징 주 겸 갈게요. 프리에서 이제 큐렉소가 이제 네. 16% 올라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로봇주들이 초기에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기간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로봇 밸류체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뭐 두산 로보티스, 뭐 SPG 뭐 이런 기업들을 최근 수급 차트를 보면은 죄다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 이제 총 10위까지 올라섰던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큐렉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6거래일 동안 기간 매수와 외국인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기간이 지금 이끌고 있는 시장이고
개인들이 막 지금 이제 매수에 동참해 노동 매매로 올리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로봇의 어떤 재평가와 피지컬 AI 시대에 대해서 지금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와 주면서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막 연일 올라갔던 것처럼 로봇주의 어떤 강력한 상승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처음에는 휴머노id 로봇, 그다음에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까지도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큐렉소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기관 외국인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유럽에 지금 이제 승인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인공관절 로봇, 또 큐비스 조인트가 올해부터 유럽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큐렉소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또 이제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 매출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인도 시장에서의 또 공급도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해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로봇 그리고 수술용 로봇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쪽에서도 결국 AI 의료가 또 가장 이제 또 핵심으로 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올해 미국의 FDA 승인 기대감과 유럽 쪽의 진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유럽이요? 네, 맞습니다. 아. 올해 지금 현재 16%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저는 큐렉소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결국 똑같잖아요. 고용도 올해 아까 FDA 또 승인 기대감이 승인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큐렉소와 고용, 그래서 큐렉소는 지금 시대가 너무 세게 분출돼서 지금 이제 며칠 만에 한 34% 정도 상승에다가 16% 더하면 50%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익절과 목표가를 좀 추가적으로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프리에서도 16%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종가를 일단 익절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프리에서 16% 19,8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익절가는 17,000원 라인대,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 큐렉소까지 봤습니다. 정말 뭐 로봇주 열풍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옆에 대학생들이 막 큐림 로봇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네, 좋으니까 이제 이 요즘 대학생들 다 서학겜이잖아요. 맞아요. 미국 것만 하다가 네. 아, 국내 증시도 이런 변동성이 있나 그러면서 꽤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수학개미 같아요. 분들이 네. 진작에 현대차, 삼성전자 살 걸, 진작에 로봇주 살 걸 네.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네. 1분기 중에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돌아와라. 주식을 샀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전액 네. 비과세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좀 국장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전력이 하루에 18%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우리의 변동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프리마켓 특징 좀 보면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좋아요. 연민매니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우리 테스 리뷰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뭐 유진테크 네. 로봇만큼은 아니어도 다 지금 3, 네. 4%예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분명히 조금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냐면 어저께 코스닥을 좀 짓눌렀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은 코스닥도 이제 사실 뭐 바이오 업종과 이제 반도체 업종, 로봇 업종이 이제 같이 조금 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또 약간 이제 PNT 약간 후공정 쪽에 이제 장비 기업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샌디스크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급등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 반영된다라고 하면 또 SSD하고 또 테스, 낸드, 그렇죠. SSD 뭐 그렇죠. 또 그다음에 DDR5 뭐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테스는 또 주가 조정이 진행된 만큼 충분히 또 신규 접근이 이제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12월 말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격하고 저는 비슷한 밸류라고 봐요. 어쨌든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는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맥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작년 연말에 12월 23일 날 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뭐 한 48% 거의 5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어찌 보면 이제 추세 하단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6만 원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보면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공정 중에서는 테스 그리고 원익 IPS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판 쪽에서는 또 대덕전자가 네. 저는 이제 탑픽이라고 보는데요. 대덕전자는 지금 글로벌 피어 기업들 비해서 중국이나 대만의 이제 기판 기업들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예요. 특히 GDDR7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지금 대덕전자가 수혜주거든요. 네. 엔비디아 이제 NBL11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GDDR 이제 7을 거의 뭐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소켄과 관련된 이슈 있죠. 또 FCPGA 기판이 본격적인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올해 아마
기판 종목들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밸류가 제가 볼 때는 대덕전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두 달 내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두 달 내내 지금 제자리 걸음이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덕전자도 기판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후공정, 반도체 기판,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의 핵심 장비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공정 쪽에서 일단 우리 늘 말하는 주성, 엔지니어,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이 중에서는 일단 원익 IPS와 네. 테스 쪽으로 좀 네. 압축을 좀 하시고요. 그렇죠. GDDR7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기판이 많이 갔지만 못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간 것 네. 같지만 덜 갔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도 기대를 하고 5,000P를 가려면 지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라인과 여기들 끌어줘야 그렇죠. 더 확실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일발이 좀 궁금해지기도 그래서 한데. 오늘은 이제 소부장 종목이 또 소외되지 않기를 좀 않게끔. 바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를 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53,000원 정도 지금 이제 프리에서 가격인데요. 뭐 두산 테스나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두산 테스나는 뭐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메모리의 시대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 테스나는 사실 메모리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관련성은 없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대미 투자,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미국 내 이제 생산을 독려를 좀 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은 두산 테슬라는 또 미국의 파운드리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언급을 하느냐? 네. 테슬라가 있잖아요. 어쨌든 두산 테슬라는 시스템 온칩 분야에 가장 이제 압도적인 이제 강자라고 볼 수 있고 공정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이제 OSD 기업으로는 우리 국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요 고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AI5 칩과 AI6 칩을 상당히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AI5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5 칩을 국내 이제 특히 화성 캠퍼스를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안이 유력하게 지금 제기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스템 온칩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어떤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OSAT 기업으로 두산 테스나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이제 보고요. 실제로 두산 그룹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반도체 쪽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 지주회사 이제 두산을 중심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을 좀 팔아서 SK 실트론을 지금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후공정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산 그룹의 또 반도체 공급망을 어떤 재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두산 테스나는 또 가장 핵심이 삼성의 엑시노스 칩이에요. 전작이었던 이제 갤럭시 S25에는 또 엑시노스가 탑재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산 테스나가 실적에 대한 이제 가민 요소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때 삼성의 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가 네, 26. 출시가 될 거잖아요. 거기에는 또 엑시노스 탑재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엑시노스에 대한 이제 후공정을 당연히 이제 또 두산 테스나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실적 증액분은 당연히 이제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대하게 하는 상당한 이제 실적 증액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두산 테스나가 어쨌든 확실한 테스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뭐 어드밴 테스트라든지 CMS라든지 이런 기업들로부터 무려 1,700억 원의 장비를 도입했어요. 테스트 장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걸 라인에 이제 깔기 시작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앞으로 이제 업황 테스트 물량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1,700억치 이제 장비를 들여가지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봐도 이제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의 어떤 후공정 쪽, 특히 테스트 쪽에 상당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이제 성장 스토리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메모리든 시스템이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 상승을 보면은 사실은 소부장 기업들은 조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시세예요.
당장 지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작년 12월 달 10만 원 초반에서 지금 15만 원, 16만 원을 이제 향해 가고 있으니까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주가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60만 원 아래 50만 원 초반까지 조금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 말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면 아무리 못해도 소부장 종목들은 적어도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좀 쏟아져 나와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충분히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소부장 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정, 그다음에 이제 기판, 또 후공정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늘 이제 만족할 만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공정 기업 중에서는 오늘 두산 테스나를 선택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차트 움직인 거 보시면은 뭐 두산 테스나는 뭐 올라간 게 전혀 없어요. 작년 10월달에 고점 만들고 나서 계속 제자리이기 때문에 5만 5천 원 뚫고 나면은 이제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뚫어야 되겠는데. 네, 요 박스권 요 5만 5천 원을 뚫어야 본격적인 이제 추세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가격이 지금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이제 공략한다라고 가정하고 1차 목표가는 6만 3천 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두산 테스나로 향했습니다. 시스템 온칩, SOC, 시스템 반도체를 검사하는 네. 오사트. 맞습니다. 뭐 외주 업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AI5, A6 있죠. 네. 예, 여기도 있고 S26, 네, 26이 엑시노스 있습니다. 예, 엑시노스 탑재까지 간다면 역시 또 두산 테스나의 훈풍까지도 예견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준호 매니저는 카이메로의 고영이었습니다. 자, AI 의료 로봇을 갔군요. 자, 오늘 5,000피를 좀 가게 되나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5,000피 가면 또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